유리식까지 배우셨다고 했으니까 공통으로 그러니까 유리식에 대해서 몇 개만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우셨어요.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K값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몰라요. 오, 그쵸. 몰라요도 답이니까. 아, 그러니까 뭐 대답이니까. 아시는 분? 2. 왜?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다는 건데 왜야? 왜 2야? 분모하고 분자 합쳐가지고. 분모하고 분자를 합쳤어.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지? 네 글자로. 가베리. 아는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 말고 또 다른 답은? 이 말고 또 다른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쵸? 왜 마이너스 1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데.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 그렇죠? 이거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그 비례식에서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풍문화 4호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김포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얘랑 같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걔가 항상 어떤 값을 가진대. 상수 값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푸는 방법은 다 더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 2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2가 있고요. 그냥 6분의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모를 한번 더해보세요. 뭐 얼마 나오죠? 12죠. 분자 다 더하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2라는 값을, 미안해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수 형태의 아이들이 서로 같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분모들끼리 분자들끼리 몇 개가 되는 상관이 없어요. 이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은, 그 결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A, B, C를 각각 더한 거야. 그리고 분자도 똑같이 더한 거예요. 요거 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K라는 값이 뭐 분모 분자끼리 다 더했을 테니까 A, B, C를 더한 값이 될 거고 분자도 A랑 B랑 C를 더한 값이 될 거야. 그런데 몇 개씩 더했어요? 2개씩 더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얼마? 2라는 값이 나와서 아까 지훈이 맞지? 지훈이가 2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대답은 왜 나왔을까? 얘네들이야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숫자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건 알겠지. 분모에 있는 A, B, C라는 아이들이 전부 다 0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어쨌든 간에 분모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녀석들 더했어. 이렇게 분수 형태를 더했단 말이죠. 분자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0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1, 1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은 0이 아닌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요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분자에 있었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왜냐면 얘가 더해서 0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애초에 막아버립니다.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B랑 C를 더한 값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됩니다. C랑 A를 더한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B가 되고 A랑 B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일단 풍사에서는 풍무랑 사후를 제가 풍사라고 부르는데 풍무사후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뭐 김포에서는 나온 적은 있어. 그리고 뭐 어차피 풍무나 사후의 시험지는 김포 시험지 약간 도용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끔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면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두 개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나오면 이 녀석이 만족하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K라고 썼잖아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부분분수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부분분수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해볼까? 지안.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의 분수들이 쫙 깔려 있어. 부분분수 말하는 거지. 얘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풀죠? 좀 조율해서 풀잖아. 정리를 좀 해서 어떻게 풀죠? 형태. 여기 뭐 들어가? 까모스. 동규야. 여기 뭐 들어가? 까모스. 은희야. 여기 뭐 들어가? 모르겠어요. 준이야. 여기 뭐 들어가? 오, 너 이 평가 풀 수 있을까? 오, 큰일 났는데? 오, 그래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채진아, 여기 뭐 들어가? 빼기. 오, 피 빼기. 여기는 뭐 들어가? K. K? 그렇죠. 제가 K라고 쓴 거는 시험 문제가 맨날 1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1이 들어오는데 1 말고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그거 여기다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까? 용준아, 여기랑 여기에는 뭐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동우야, 여기 뭐 들어가요? 좋아요. 자, 목을 조여오지. 아직 대답 안 한 사람 지금 2명이 남았네. 현종이랑 주아랑 좋아요. 두 번째 질문. 자, 요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요게 단독 출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아이가 문제로 등장을 할 거야.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 녀석의 값을 만족하는 뭐 b분의 a라는 값을 구하고 서로서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a랑 b를 더한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 출제는 없어. 하나짜리는 절대 안 나와요. 뭐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매력이 없잖아. 자, 이렇게 쫙 깔려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분모가 어떤 두 아이의 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곱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일정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뭐 1, 2, 2, 3 가고 있는데 갑자기 7, 8 갔다가 뭐 9, 10 갔다가 13, 15 갔다가 13, 14 갔다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일정한 규칙성으로 나열되면 얘를 우리가 이 형태에 맞춰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2에서 1을 빼고 1 그리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도 세 개만 써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A하고 B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할 거야. 자, 얘까지만 해볼게요. 얘도 4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규칙성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숫자들 전부 다 얼마로 고정이 돼요? 1로 고정이 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은 우리가 곱셈에서 1은 항등원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아이들만 이제 다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앞에는 분명히 98과 99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구조를 쫙 봤더니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구조가 쫙 깔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98분의 1에서 99분의 1을 빼고 99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빼는 구조가 될 거야. 자, 눈이 있으시니까 다 보이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무슨 행동을 할까? 당연히 무슨 행동을 해야 돼? 무슨 행동을 해야 돼? 지워 나가야 되겠죠?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맨 앞에 누가 남았어요? 1이라는 아이가 남았어.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쫙 지금 여기는 다 연속해서 지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누가 남을까? 얘가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최종적인 답은 얼마? 1에서 100분의 1을 뺐으니까 100분의 99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괜찮죠? 근데 이게 뭐 연속하는 숫자인데 저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한 칸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규칙은 동일하죠. 분자 똑같은 숫자가 나열되고 있고요. 분모를 봤더니 1, 3, 2, 4, 3, 5 이렇게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3에서 1을 빼고 2 그리고 4에서 2를 빼고 2 마찬가지로 5에서 3을 빼고 2 볼게요. 얘 봤더니 분모가 다 2로 고정이 돼 있지만 분자에 누가 2가 있어줘서 어차피 의미 없는 숫자들의 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야, 나 분모 봤을 때 분모가 간격을 2씩 가지고 있을 거거든. 얘는 분모가 간격을 1씩 가지고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연산 실수하라고 아무 상관없는 숫자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K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자. 다시 써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얘는 좀 이상하게 지워져.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워지죠. 얘도 뒤에 어딘가에 2분의 1을 건드려야지. 얘도 저 어딘가에 4가 있을 거야. 하나만 더 써봐서도 보였을 거야. 이렇게 갔어. 자, 지금 몇 번째하고 몇 번째가 남았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잘 찾아. 여기서 첫 번째 남고 저 마지막에 하나, 뒤에서 첫 번째, 앞에서 첫 번째 남았잖아. 그럼 앞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았으면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쭉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해볼까? 98 곱하기 100분의 1까지 만약에 가는 문제, 2까지 가는 문제도 가정을 해보자.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었냐면 9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과 바로 이 앞에서는 97분의 1 마이너스 99분의 1이 있었을 거야. 자, 앞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남았어. 그럼 뒤에서도 몇 번째 남을까?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겠죠. 구조적으로 그래요. 굳이 100번 안 해보셔도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얘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호문수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이런 순서거든요.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짝짝 큰이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외우시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올 거고 그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런 구조가 항상 대칭성을 이루면서 소거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앞에서 어디가 살아남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째, 네 번째가 남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과 대칭을 이루는 뒤에서부터 셌을 때 대칭을 이루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무조건 남게 되니까 요 4개의 숫자 정도의 통분이나 연산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이 아이는 단독 출제예요. 아까 가베리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일단 요 부분수는 단독 출제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뭐 여기는 당연히 K일 거고 앞에 거를 대답할 때는 누구지? 현종아 저 네모에 들어갈 아이들은 누굴까? 모르겠어. 주아 저 네모에 들어갈 아이들은 누굴까? 모르겠어. 자 그래요? 누구 나왔어? 지훈이 아니구나. 지훈아 이 네모에 들어갈 아이들은 누굴까?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PC가 어때요? 요거랑 어떻게 해볼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지훈아, 둘 중에 누가 답일까? 저거 제 녀석의 힌트예요. 저기는 지금 2개짜리여서 큰 거에 작은 거 빼시고 그다음 작은 거에 큰 거 빼는 순서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A, B, C가 이제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C에서 A를 빼는데 가장 큰 거고 가장 작은 거니까 근데 이제 B가 끼어들어 있는 경우 여기서는 단독으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B를 뺀 C하고 A만 이렇게 있는 경우 여기는 이쪽에 끼어들어 있는 경우 어느 쪽이 다를까? 물론 이 아이는 풍문화 사고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김포구에서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 저쪽 동네로 가면 좀 몇 개 학교가 더 있긴 한데 자 어느 쪽일까? 다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일지. 잘 모르겠어. 자 다수결로 한번 해봅시다. 몰라도 돼요. 그냥 찍기야 찍기. 2분의 1 찍기. 자기들의 찍기 확률 한번 믿어보세요. 자 이게 1번. 얘가 2번. 자, 찍기 확률입니다. 여러분 반 전체의 그 찍기 확률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자, 뭐 부담 가지지 말고 이거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기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래요? 자, 2번 손. 하나, 둘, 셋, 넷. 오, 좋아요. 일단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률은 100%예요. 무슨 소리죠? 둘 다 답이에요. 왜 둘 다 답일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은 걸까? 자, 빨리 찾아봐. 이 둘은 똑같은 시기예요. 왜 동일한 시기일까? 그렇죠. 봐봐. 여기에서 분모에서 B만 빼내봐.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C-A분의 K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 B를 얘한테 곱해봐. 그럼 이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둘은 동일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냥 여러분 취향껏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안 나올 확률이 높죠. 학교 시험에서는. 근데 저 녀석이 메인이고 이 녀석은 약간 서브 정도인데 난이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풍문화 사후에서는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만약에 3개짜리가 나오면 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쉬운 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편할까? 얘가 편할까? 위에 거. 좋아요. 맞죠? 이쪽을 선호합니다. 왜 선호할까요? 이거 하면 봐봐. 얘네가 갑자기 저 녀석으로 돌변해.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이거 다 쪼개야 돼. 그쵸?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식은 요거긴 해. 근데 둘 다 동일한 답이긴 해요. 동일한 답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쪽을 좀 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부분분수. 번분수 아시죠? 번분수. 왜냐면 유리식에서 중요한 거는 부분분수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번분수. 그 다음에 가베일이 순위예요. 나머지 뭐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이야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뭐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시험에서 그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이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함수 전체가 들어가죠. 풍문은 명제 파트가 또 일부가 들어가요. 필요 충분 조건부터 해서 산술기한도 안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 시험 범위가 사후는 이제 함수부터죠. 함수 전체, 그 다음에 유리, 무리, 순열, 조합 이렇게 들어가고 풍문은 여기에 명제 파트, 그렇죠? 필충부터 절대부등식 그리고 대우 기류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럼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과연 이 유리식에서 몇 문제나 나올 것인가? 일단 사후는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편인데 풍문은 기본적으로 이쪽을 좀 선호해요. 좋아합니다. 풍문. 이쪽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이쪽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20문제에서 8문제를 낼 정도. 굉장히 이쪽을 사랑합니다. 풍문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쪽은 조금 등한시해요. 근데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일단 풍문가 많으니까 풍문 기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명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대우나 귀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그리고 산술 기하에서 하나는 나오겠죠. 코시까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리 문제가 22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분산이 그리고 필충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함수 파트야. 함수 파트 겁나 많죠. 함수도 있고 합성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있고 엄청 많아. 기본적인 함수 문제 하나 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함수 문제. 합성함수 문제 낼 수밖에 없죠. 역함수 문제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순조.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거야.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졌으니까. 작년은 함수부터였으니까. 여기 이제 빠진 만큼. 그러면 여기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몇 문제야? 3, 4, 5, 6.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13개에서 14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것조차도 한 요 정도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이제 2문제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유리식만 있냐? 유리함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가 맥스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했던 덕기쌤하고 공부했던 그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심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어디냐? 뭐 없죠? 부분분수.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지극히 높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률을 가진 게 번분수예요. 근데 이 번분수는 단독 출제보다는 여기 합성함수 쪽이나 유리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합쳐져서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가비리는 더더욱 떨어져요. 하지만 부분분수만큼 여러분들이 저쪽 패턴과 2가지 패턴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번분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근데 아마 번분수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유리식은 뭐 다른 것들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그래도 해보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유리식은 배웠다고 했으니까 좀 넘어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풀을 하면서 마풀이나 다른 문제집들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사원은 한 달 남았어요, 시험이. 그쵸? 준이야? 풍문은 40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할 것이 너무 많아. 유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 순열 조합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배운 사람은 없죠. 여름방학 때 하기는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한 번은 다 말씀 봤죠? 그쵸?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유리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k라고 표현되는 아이야. 유리함수는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덤으로 요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유리함수가 우리가 이제 식으로 따지면 y는 x분의 k라는 형태를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푸실 때는 반드시 x랑 y를 곱한 값이 k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아.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괜찮죠? 덕기쌤하고 4시간씩 수업했는데 뭐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4시간 수업하면 연달아해? 어떻게? 1시간씩. 1시간씩 끊어서? 중간중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 벨이 울렸으니까 겸사겸사 5분만 쉬었다 할게요.